자, 이번 시간은요, 3방식을 보겠는데요. 3방식은 최근 5년 동안은 예의 없이 무조건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느냐? 최근 경향은 세 문제 가운데 주로 한 문제는 이론 문제, 두 문제는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3방식 하게 되면 거의 계산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계산 문제도 꼭 대비하자. 유의할 점은 많은 분들이 3방식 계산 문제를 주로 포기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3방식은요, 공식만 제대로 암기하고 있으면요, 얘는요, 비비 꼬아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대입만 하게 되면 의외로 답은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계산 문제는 3방식이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결코 포기하시지 마시고 득점하게 되면요, 그만큼 좋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3방식을 보겠습니다. 요약집 보시면 요약집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먼저 1번 3방식 계간이 있죠. 표가 나옵니다. 표는요, 설명을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고요. 바로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목차 2번 시산가액의 조정이죠. 그러면 자, 괄호 1번 단기, 2번 장기 그냥 버리세요. 예, 거리가 시험과 거리가 멀고. 그러면 이제 목차 2번 보시면 시산가액의 조정이다. 이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자, 딱 첫 줄. 시산가액의 조정은 3방식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을 밑줄 하세요. 산술평균이 아니고 밑줄. 산술평균 하면 틀린 말입니다. 산술평균이 아니고 한 줄 내려가서 자, 평가 조건이나 자료 신뢰도를 검토하여 밑줄입니다. 가중치를 두어 조정. 그래서 가중평균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은요, 산술평균 하니까 틀린 말입니다. 가중평균으로 가는데 계속해서 또 밑줄입니다. 가장 적합한 방식에 의한 가격을 다른 방식에 의한 가격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는 방식 밑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가중평균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자, 네모 3번 내려가죠. 원가 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1번 원가법입니다. 자, 원가법 공식은요, 아래 보니까 박스에 있죠. 제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빼니까 복성 가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소가 두 가지죠. 제조도 원가와 감가 수정인데요. 먼저 괄호 2번 제조도 원가, 괄호 2번 동그라미. 제조도 원가도 나왔다면요, 득점하세요. 얘도요, 두 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를 내거나 계산 문제를 내거나 계산 문제까지도 준비하시면 좋아요. 자, 의부터 봅니다. 제조도 원가란 대상 부동산을 기준 시점 동그라미. 자, 기준 시점이지. 자, 조심하세요. 항상 신축 시점 틀린 말입니다. 신축 시점이 아니고 긴 시점에서 새롭게 재수단된 모든 총 원가를 의미합니다. 긴 시점이에요. 다음 페이지. 자, 2번 종류를 보게 되면요. 종류. 자, 왼쪽은 재생산 비용. 오른쪽은요. 대체 비용인데요. 그러면 자, 재생산 비용을 다른 말로 복조원가 또는 복제원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재생산비용, 복조원가, 복제원가 똑같은 말입니다. 다음에 오른쪽 대치원가는 대체비용입니다. 하나씩 봐요. 먼저 복제원가 또는 복조원가는 왼쪽. 자, 첫 줄 밑줄 하세요. 똑같은 모양 밑줄. 똑같이 짓는다면 바로 복조원가입니다. 두 번째 칸 물리적 측면 밑줄, 신축 부동산 밑줄, 주로 새 건물이죠. 따라서 물리적 개념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대치원가는요, 첫 줄 동일한 효용 밑줄, 똑같은 효용. 그러면서 자, 한 칸 내려가서 효용적 측면 밑줄, 오래된 건물 밑줄. 오래된 건물은 동일한 효용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용적 측면은 다른 말로 경제적 측면입니다. 세 번째 칸 빈출이죠. 밑줄 하세요. 건물의 제조로 원가를 대치 원가로 구하게 되면 기능적 단가는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 문제도 잘 나오니까 유의하시고요. 3번 재료원가 구성을 보게 되면요. 자, 도급 방식 동그라미. 항상 도급 건설 기준입니다. 자가 건설이라고 하더라도 도급 건설로 고쳐야 됩니다. 도급 건설 기준이다.
따라서 아래 표를 보게 되면요. 재론가는 요소가 두 가지인데요. 자, 두 단어 밑줄입니다. 자, 표준적 건설비 밑줄. 내려가서 통상 부대비용 밑줄.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총원가, 재도론가가 되고요. 다시 표준적 건설비는 항목이 3개 있죠. 그래서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세 번째를 밑줄하세요. 수급인의 이윤, 괄호, 괴롭자 이윤 밑줄. 이것이 포함된다. 뭐 때문이죠? 도급 건설이기 때문에 이윤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페이지 괄호 3번 감가수정 넘어갑니다. 감가수정 앞에다가 별표 3개 해서 원가에서는 가장 핵심이고 중요합니다. 그럼 2번 내려가요. 감가수정의 유형이 기업번 물리적 감가, 니은번 기능적 감가, 디귿번 경제적 감가. 그러면 물리적 감가는 뭐죠? 시간이 흘러가니까 노후화된다. 물리적 감가가 되고요. 자, 기능적 감가 하게 되면요. 자, 적어줍니다. 기능적 감가. 바로 내부 불균형입니다. 내부 불균형. 자, 내려가서 세 번째 칸, 디귿번이죠. 경제적 감가는요, 경제적 감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내부가 아니고 외부 환경, 외부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면 감 잡히죠. 기능적 감가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 기억. 그러니까 이제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면 기능적 감가, 무슨 분석, 결부 분석, 기억이 되고요. 다음에 디귿번, 경제적 감가는요, GGG. 따라서 적합 원칙에 어긋나면 경제적 감가, 무슨 분석, 지역 분석입니다. 여기서 바로 GGG가 나오잖아요. 기능적 감가하게 되면요, 설비 구조가 불량입니다. 이러면 기능적 감가가 되고요. 옆에 여백에다가 하나만 더 적어줄래요? 하나만 더요. 자, 하나만 더 적자. 어떻게 적어요? 건물 부지 부적합입니다. 자, 건물 부지 부적합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바로 건부감가죠. 얘는 지문 잘 나옵니다. 그래서 건물과 부지가 부적합하게 되면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까지 보시고요. 다음에 디귿번, 경제적 감가는요, 외부 불균형이니까 인건적이 쇠퇴하더라를 가리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3번, 감가 수정의 방법은요. 방법은 먼저 A번, 내용연수법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죠. 가번, 정액법. 오른쪽 페이지, 나번, 정률법. 다음에 다번, 상환기금법. 그래서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세 가지인데요. 얘가 또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짚어보기 전에요. 정액법과 정률법과 상환기금법은 자, 항상 이런 그림부터 먼저 떠올리자. 정액법은요,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런 그림 기억나시죠? 첫 해도 1,000만 원. 다음에도 1,000만 원. 똑같습니다. 얘가 정액법입니다. 정액법. 매년 일정한 감가액이 되고요. 다음에 정률법은 자, 그림 기억나시죠? 이런 그림입니다. 첫 해가 감가액이 가장 크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작아지고 점점 작아지더라. 자, 그래서 바로 체감하죠. 체감상각법입니다. 얘가 점율법이 되고, 세 번째 상환기금법. 자, 상환기금법은 정액법을 그대로 가져가요. 똑같이.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똑같은데 다만 차이점은요. 빚금친 만큼 이자가 발생하죠. 얘가 어떤 이자? 복리이자. 따라서 매년 감가액에
똑같은 그림인데요. 빚금치만큼 복리이자 발생을 전제로 하게 되면 상환기금법입니다. 요 그림부터 떠올리시고요. 그림부터. 자, 그러면 여기서 볼까요? 먼저 갑은 정액법에다가 샤 표시.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납은 정율법에다가 샤 표시. 바로 둘 다 계산 문제가 가능합니다. 상환기법은 계산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다시 두 가지를 비교하면 정의법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그동안에 정액법이 무려 6번 나왔거든요. 6번.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정율법은 딸랑 한 번 아주 약해요. 그래서 이제 정액법을 집중 연습하세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계산 문제 공식은 이제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는데요. 먼저 갑은 정액법은 대상 물건의 가치가 몇 조입니다. 매년 일정액으로 감소. 똑같이 감소합니다. 일정 금액입니다. 세 번째 줄, 이 방법은 윗줄입니다.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 윗줄. 그리고 건물 동그라미, 건물에 주로 적용되고요. 한 줄 내려가서 또 밑줄입니다. 매년 일정액이 감가되기 때문에 실제 감가와 일치하지 않는 단점도 지적이 됩니다. 다음에 박스 있죠, 박스. 박스는요, 공식인데 이런 공식을 정리하게 되면 계산 문제 적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 암기가 됐겠지만 정액법 공식은 자 기억나시죠? 자, 복선 가격 PN 이꼴 자, 이런 공식인데요. 결국 포인트는 뭐지? C, 라지 R, 라지 N, 스몰 n이다. 이 공식만 아시면 돼요. C, R, N, N. C가 뭡니까? 얘는요, 제주달원가죠. 자, 계속 반복되어 있지만요. 사실은 정액법 계산 문제는 나왔다면 얘가 최고 중요합니다. 항상 제로원가는요, 자료를 어떻게 주느냐 하면요, 바로 주로 계산 문제는요, 준공시점. 그러니까 10년 전에 준공했대, 또는 5년 전에 준공했대. 그러니까 준공 시점을 주면서 뭘로 고친다? 얘를요, 기준 시점으로 고쳐야 됩니다. 기준 시점 현재로 고쳐야 됩니다. 얘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얘는 거의 안 빠지고 주거든요. 얘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에 라지 R은요, 잔가율이죠. 자, 잔가율이 나온다면 우리 시험은 대개 얘는 0이다 아니면 10%다 요거밖에 안 줘요. 0 또는 10%를 주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에 스몰 n은요, 경관연수죠. 경관연수. 경관연수다. 다음에 라지 n은요, 전기간, 전내용연수가 돼요. 전내용연수. 그래서 C, R, N, N만 찾으면 복선가격이 나옵니다. 공식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납은요, 정율법은 기계죠, 기계. 기계인데, 자, 재산가치가 미쳐입니다. 매년 일정한 감가율로 체감. 예. 매년 일정한 감가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액은요, 이게 점점점 작아지니까 체감합니다. 다음에 박스 있죠. 공식도 복잡하잖아요. 얘도요, 자, 이렇게 또 정리했습니다. 자, PN 이꼴, 복선 가격 이꼴, CRN승이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CRN. C가 뭡니까? R이 뭡니까? N승이 뭡니까? 얘 세 가지만 알면 되겠네. 그러면 이때 C가 뭡니까? 제조원가다. 이때 제조원가도 항상 뭐지? 준공 시점을 주게 되면 뭘로 고친다? 진시점 고친다. 준공 시점에 자료를 준다면 뭘로 고치자?
긴 시점은 고치죠. 다음에 R은요, R은 감가율, 정률, 감가율입니다. 장가율이다. R은 장가율이다. 자, 얘는 이제 문제 풀면서 확인하겠는데요. N은요, 얘는 바로 경관연수. 그래서 정율법 하게 되면요, CRM. 얘만 찾으면 무조건 답이 나옵니다. 일단 공식부터 소개했고, 얘는요, 계산 문제 풀어봐야 되거든요. 이따가 문제 통해서 문제 풀어봐야 됩니다. 자, 문제 천천히 확인하고요. 다음에 답은 상환기금법은 두 번째 줄. 자, 감가 누계액에서 복리 이자 상당을 포함시킨다. 이자 동그라미. 그래서 빚금 친 만큼 이자를 발생을 시키면 상환기금법입니다. 다음에 B번 내려가죠. 관찰감가법은 직접 눈으로 관찰하죠. 직접 관찰하니까 나합은 장점은요, 직접 관찰하니까 개별 상태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답은 단점은요, 단점은 관찰하는 과정에서 밑줄입니다. 자, 평가사에 밑줄 하세요. 주관에 좌우되기 쉽고 밑줄. 주관 동그라미. 관찰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견해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출제되었죠. 객관적이다 틀린 말입니다.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또 밑줄 하세요. 외부에서 관찰할 수가 없는 기술적인 하자를 놓치기도 쉽습니다. 다음에 C번. 분해법은요. 자, 또 적어줄래요. 분해법과 똑같은 말이 있고 바로 내구성 분해 방식입니다. 분해법 또는 내구성 분해 방식이다. 우리 시험은요. 내구성 분해 방식이다. 이렇게도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똑같은 말입니다. 얘는요. 의의만 아시면 돼요. 두 줄 그대로 밑줄 하세요. 분해법은 밑줄합니다. 감가 요인을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으로 세분하고 각각 감가액을 별도로 측정해서 이를 전부 합산해서 감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평가상 감가 수정과 회계상 감가 상각을 비교하자. 요것도 지문 잘 나옵니다. 지문요. 자, 표를 보시면요. 왼쪽은 평가상 감가 수정이고요. 오른쪽은요. 회계상 감가 상각인데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칸 적용. 항목이 4개 있죠.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만 바로 체크합니다. 먼저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1번을 동그라미, 3번을 동그라미. 1번, 3번은 집중하세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니까요. 먼저 왼쪽 평가상 감가 수정은 1번. 제조달 원가를 기출한다. 제조달 원가 동그라미. 기초원가는 제조달 원가입니다. 오른쪽 회계상 감가 상각은요. 취득 원가 동그라미. 요거 바꿔서 모르면 틀린 말입니다. 바뀐 단어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3번 내려가세요. 평가상 감가 수정은요. 관찰 감가법은 인정된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인정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회계상 감가 상각은요. 관찰법이 필요 없습니다. 관찰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바꾸면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특별히 조심하세요. 여기까지가 원가법 외학집 정리를 마치겠고요. 자, 지금부터 원가법 문제 풀어봅니다. 문제 볼게요. 문제집은 자, 문제집은 273페이지입니다. 차트 이상이죠. 감정평가 3방식인데 한 장 넘어가요. 한 장 넘어가서 문제 4번입니다. 4번. 감정평가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올바른 것은 규칙상 용어를 묻습니다. 이런 문제도 잘 나옵니다. 1번 기준 가치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기준 날짜를 말한다. 자,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 날짜는요. 기준 가치가 아니고 기준 시점이죠. 기준 시점. 틀렸습니다. 2번요.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를 곱한다. 앞뒤가 안 맞네요. 그러면 볼까요? 자, 기초가액에 기대를 곱해요.
여기다가 필요적인비를 더하자. 자, 이 공식은요, 바로 얘가 적산법이에요, 적산법. 적산법.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기초가격 기대가 곱하게 되면 2번 첫 단어 원가법 틀렸죠? 적산법입니다. 틀렸고 3번요.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즉 일지계를 말한다. 바로 맞죠? 정답 3번입니다. 3번. 4번요. 임대 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사례를 비교해서 현황에 맞게 사시지계면 해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한대요. 가격과하면 바로 임대사례법이 아니고 거래사례비교법이죠. 그래서 가액을 구하게 되면 가격과하면요. 임대 틀렸고요. 거래사례비교법의 설명입니다. 틀렸죠? X. 5번 인근지역은 대상 보대에 속한 지역 맞습니다. 분산의 이용이 동결적이고 가치 형성에서 개별 요인 틀렸네. 지역 요인이죠. 그래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식이다. 그래서 개별 요인 틀렸고 지역 요인입니다. 옳은 것은 정답 3번이죠. 참고로 맨 밑에 정답을 보게 되면 정답이 5번 돼 있죠. 그래서 5번이 아니죠. 그래서 오류가 났죠. 정답이 5번이 아니고요. 5번을요 3번으로 고쳐주세요. 그래서 오류가 신 것입니다. 정답 3번. 다음 페이지 5번요. 시산가액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틀린 것은 시산가액 조정. 시산가액 조정만 딱 나왔다면요. 산술 평균이 아니고 바로 가중 평균이다. 요점을 항상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 4번 5번 볼까요? 4번 3방식에 의한 세 가지 가격이 바로 시상가격입니다. 이것을 부동산의 성격, 용도, 자료, 신뢰도에 따라서 각각 가중치로 평균해서 최종 가치를 산출한다. 맞죠? 가중평균 맞잖아요. 따라서 5번입니다. 시상가격 조정 방법 중에서 가중평균을 하는 방법의 장점은요. 가중평균 하는 만큼 각각의 부동산의 개별성이 가장 잘 반영이 되거든요. 4번, 5번 맞는 말입니다. 3번 시상가액은 시상가액 조정을 통해서 최종 가치를 구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2번 거래사례법에 의한 시상가액은 표준가격 맞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시상가격이 조정에 사용되는 자료 중에서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은 요인자료에 속한다. 요인자료가 아니고 확인자료인데 확인자료. 그러면 1번은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래 해설을 먼저 보세요. 해설을 보게 되면요. 자료의 종류가 3개 있죠. 1번 확인자료, 2번 요인자료, 3번 사례자료. 자, 첫 번째 확인자료는요. 물적 확인, 물적 밑줄. 권리 양태, 권리 밑줄. 그러니까 물적 확인과 권리 확인입니다. 물적 확인과 권리 확인, 얘가 바로 확인자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권리 확인에서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 등이 필요하죠. 얘가 바로 확인자료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요인자료는요. 가격 형성 요인 일지기에 들어보셨죠?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런 자료가 바로 요인자료입니다. 요인자료. 다음에 3번 사례 자료는요. 3방식에 필요한 자료, 3방식. 그러니까 거래 사례, 임대 사례, 수익 사례. 이러면 바로 사례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자 1번을 다시 올라서 보게 되면 등기부나 토지대장은요. 바로 요인자료가 아니고 확인자료죠. 정답 1번 들었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 7번. 7번 보게 되면 계산 문제죠. 이런 문제는 바로 시상가격 조정 계산 문제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시상가격 조정을 통해서 평가액 구하시오. 그러면 시상가격 조정은 뭐라고 했죠? 가중평균. 자, 그래서 이제 박스 봅니다. 박스 보면 거래사를 통해서 구한 시상가액은 여기다. 이거 바로 비중가격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교 방식. 자, 비교 방식으로 구했더니, 자, 금액이 얼마 나왔죠? 2억.
2요. 두 번째, 조성 비용 통해서 구한 시상가액. 얘가 바로 원가법이죠. 원가법. 원가 방식입니다. 얘가 1억 5천입니다. 원가 방식으로 구한 가격이 얼마가 나왔다? 1억 5천입니다. 세 번째, 임대료를 통해서, 이는 바로 수익 방식이죠. 수익 방식을 통해서 구한 시상가액은 1억이 나왔다. 수익 방식. 그래서 세 가지 가격이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바로 시상가액인데요. 이것을 이제 최종 가치 구하래요. 네 번째 항목. 시상가액 조정 방법은 가중치로 부여시킨다. 즉, 가중 평균으로 구하래요. 가중 평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가중치가요, 원가 방식 20%. 그러니까 얘가 몇 프로입니까? 원가 방식 20%. 곱하기 20%. 20%가 0.1입니다. 20%. 다음에 비교 방식 50%. 비교 방식 50%죠? 곱하기 0.5. 50%. 세 번째, 수입 방식 30%잖아요. 수입 방식 30%다. 0.4. 얘가 바로 가중 평균입니다. 다 구했네요. 얼마나 쉬워요. 얘는요, 1억이 되고. 얘는요, 3천만 원이죠. 얘도요, 3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가중평균의 합은 전체 합계는 1억 6천입니다. 1억 6천. 정답 1억 6천, 정답 3번. 그래서 7번 문제는 몇 년 전에 출제가 되었거든요. 됐기 때문에 원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기 어려워요. 놔주면 좋겠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재탕 어려워요. 다음 페이지 8번. 감독님과 규칙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은요, 빈출. 아주 잘 나와요. 중요합니다. 긴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 완료일자. 틀렸죠? 가격 조사 완료일자. 현장 조사 틀렸죠? 가격 조사 완료일자입니다. X. 2번요. 유사지역은 대상 벌에 속한 지역은 인근지역이죠. 인근지역. 틀렸습니다. 3번요. 적산법이란 대상 부분의 제대로 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한다. 저렴가적 감가수정을 하게 되면 적산법이 아니고 원가법이죠. 원가법 틀렸고. 4번요.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대상 부분에 가액을 거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정답 4번. 5번요. 시장가치란 시장가치는 여러분들이 암기해도 제가 암기시켜드렸죠. 시장가치 조건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자정의 통합하자. 통합자정. 통합자정 내용. 통상적인 시장입니다. 합리성이죠. 출품 기간의 합리성입니다. 자, 자연성이죠. 거래의 자연성입니다. 통합자정, 정통성이죠. 당사자의 정통성입니다. 그래서 시장가치는요, 통합자정 네 가지를 모두 AND 조건 모두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를 구분해서 자, 시장가치 조건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다. 이렇게 더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목 4개 기억하시고 요거를 한꺼번에 쓴 것이 5번인데요. 시장가치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자, 전문적인 틀렸죠. 정통한. 따라서 전문적인 틀렸고 정통한 당사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의 가격을 말한다. 해서 전문적인 틀리고 정통한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2절. 자, 원가 방식 넘어가죠. 원가 방식. 문제 9번. 제대로 원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제대로 원가는 기시점 현재 기시점 맞죠? 예. 기시점 현재 신축하는데 소유되는
총 원가를 말한다. 맞습니다. 2번 자가건설이라고 하더라도 재료원가는요 도구건설에 준해서 처리한다. 도구건설이 좀 맞죠? 옵니다. 3번요 대체원가 또는 대체원가를 이용해서 재료원가를 구하는 경우에는 기능적 감가 수정은 필요하지가 않다. 맞죠? 그러나 물리적 감가 수정은 필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옵니다. 4번요 제재료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유인이 포함된다. 포함되죠? 그러니까 도구건설이잖아요. 맞습니다. 5번요. 복제 원가는 동일한 효용 들렸지? 동일한 효용이 아니고 동일한 모양,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효용 틀렸고요. 동일한 똑같은 모양 또는 똑같은 구조를 갖춘 건축물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효용 틀리고 똑같은 모양을 말하죠. 틀린다 5번입니다. 10번. 회계상 감가 상각과 평가상 감가 수정을 비교하였다. 틀린 것은. 그럼 이제 비교해서 바뀐 단어 하나만 찾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1번 산정 목적은요. 회계상 감가상각은 감가상각비 비용 구하죠. 기업회계 맞네요. 감가수정은요. 목적은요. 복선 가격 구하자. 가격이 두정가 맞습니다. 2번 기준은요. 회계상 감가상각은요. 건물의 취득원가 기초 맞죠. 감가수정은요. 건물의 제재원가 기초 맞습니다. 3번 자 내용연수는요. 회계상 감가상각은 법적 내용연수를 기초로 한다. 이때 법정이 바로 기업회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고 감가수정은요. 경제적 연수를 기초로 한다. 맞는 말입니다. 4번 관찰감가법은 회계상 감가상각은 인정 안 한다. 반면에 오른쪽 회계상 감가수정은요. 관찰법을 인정하죠. 맞습니다. 5번 적용은요. 자 경제감가는 서로 바뀌었는데요. 회계상 감가상각은요. 경제감가는 인정 안 합니다. 없어요. 그래서 경제감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가상 감가성은요. 토지의 경제감가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관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바뀌었죠. 바뀐 단어 틀린다 5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13번. 13번. 감가수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래요. 얘가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이제 박스 문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요. 오히려 계산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계산 문제. 자, 그러면 옳은 거 찾아볼까요? 기업번. 감가수정과 관련된 내용 연수는 경제적 연수가 아닌 물리적 연수이다. 바뀌었습니다. 물리적 연수보다 경제적 연수가 더 중요합니다. 앞뒤가 바뀌었죠? X. 니은번. 대상 물건의 재료가에 대해서 감액 관련이 있는 경우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감가 세 가지를 구한다. 맞죠? 옵니다. 디귿번. 감가수정 방법은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등이 있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리얼번. 내용연수법은 정액법, 정률법, 상한법이 있다. 세 가지 맞죠? 옵니다. 미음번요. 정율법은 매년 일정한 감가율을 곱하여 감가를 구하는 방법 맞습니다. 매년 감가액은 일정하다. 신방 볼까요? 매년 감가액은 체감하죠. 체감합니다. 첫 해가 가장 크고 점점 작아지죠. 매년 감가액은 일정 틀리고 체감한다. X. 자, 옳은 것은요. 니은, 디귿, 리얼. 정답 4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부터가 이제 계산 문제가 마구 쏟아집니다. 계산 문제. 자, 계산 문제 보시면서 힘들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3방식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장난치기가 어려워요. 틀이 딱 잡혀지니까 그래서 정확히 숫자만 딱딱 대입을 하게 되면 정확히 답이 나옵니다. 14번. 14번. 14번은요.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계산문입니다. 14번. 다음 건물의 제곱미터당 제조원가는 묻습니다. 14번. 자, 14번 제조원가. 그러면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나올 때 어떻게 적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저런가요 계산 문제는
그동안 우리 계산 문제는요, 20회 때 시험 나왔고요. 다음에 25회 때 나왔고, 그리고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도 언제든지 내게 되면 할 말 없습니다. 나왔다 하면요, 얘는 보기 박스 보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야. 자, 두 가지를 보죠. 두 가지를 조심하세요. 자, 얘는요, 포인트가 뭐지? 첫 번째, 요겁니다. 준공 시점이 주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뭐 10년 전 준공했다. 얘를 뭘로 고친다? 긴 시점으로요. 얘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준공 시점에 건축비수가 100인데 10년 전에 끼었던 준공 시점 건축비수가 100인데 10년 지난 현재 건축비수가 150이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자, 분자 분모. 그래서 자, 분모가 준공 시점이 돼요. 분자가 긴 시점이다. 긴 시점. 준공 시점이 100이 되고 긴 시점은 150이다. 이렇게 넣어주면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뭘 묻죠? 바로 제곱미터당 재료값입니다. 총액을 물어요? 단가를 물어요? 단가를 묻죠. 단가. 항상 우리 계산 문제는요, 단가를 묻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제곱미터당 재료값에서 단가를 묻더라. 단가를 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단가를 구하려면 총 원가에서 어떻게 한다? 나누기 연면적입니다. 나누기 연면적. 따라서 단가를 물으니까 반드시 연면적 자료가 나옵니다. 연면적으로 나누기 하게 되면 단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요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요거 두 개. 이걸로 끝. 자, 바로 문제 봅니다. 자, 재료값 구하시오. 박스. 20년 전 중공된 5층 건물이 있다. 자, 20년 전. 종공 시점. 20년 전입니다. 괄호. 대지 면적 500. 연면적 2000. 뭐지? 나왔네, 이거. 연면적 2000. 연면적 얼마? 2000. 자, 그러니까 자료가 두 개 있죠. 대지 면적은 무조건 나가래. 필요 없는 자료, 헛수, 버리시면 돼. 뭐가 필요하다? 연면적. 연면적은 나누기 하게 되면 단가가 나오겠지. 되시겠죠? 다음에 두 번째. 준공 당시에 공세비 내건요, 뭐, 직접 공세비 3억이고, 간접 3천만 원이고, 공세비 개가 3억 3천, 이윤이 7천, 합쳐서 총개가 4억. 저런가 총 얼마? 4억. 그러니까 자료가 복잡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 총 얼마? 총 원가 4억. 따라서 총 자료가 4억인데 4억 나왔습니다. 4억인데 얘가 언제입니까? 20년 전. 요거 준공 시점. 20년 전 준공 당시에 얼마 들어갔다? 4억 들어갔대. 그러니까 얘를요 뭘로 고친다? 현재 긴 시점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항목. 20년 전 건축비 지수가 100이 되고 현재 긴 시점은요 150이다. 그러면 이게 되겠네요. 20년 전 지수가 100이 되고요. 현재 지수가 얼마가 된다? 150이다. 무슨 말이죠? 20년 동안에 50% 올랐네. 따라서 이제 그대로 시점 쓰죠. 종공 시점은 100이 되고 기점 현재는 50% 올랐네. 150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끝났습니다. 얘를요 이렇게 고쳐줬네. 여기까지가 뭡니까? 총원가, 총원가.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 묻습니까? 제곱미터당 단가를 구하려면요 뭐하지? 나누기 연면적입니다. 나누기 연면적. 나누기 얼마? 2000제곱미터. 나누기 2000제곱미터.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알고 보면요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고쳐서 뭐지? 나누기 연면적이다 하면 끝.
정답 30원. 정답 2번. 그래서 만약 올해 만약 얘가 출제가 되면요, 요 토를 못 벗어납니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예. 요것만 기억하시면요, 의외로 수월하게 볼 수 있거든요. 예. 이 문제가 중급, 상급 문제가 아니고 중하급 문제. 예. 충분히 득점 가능합니다. 이어서 자, 16번 문제는 뭡니까? 감가 수점, 감가 누계 구하시오. 이런 비슷한 문제가 아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풀기 전에 먼저 다음 페이지 17번 먼저 봐요. 17번. 17번 먼저 봅니다. 자, 17번 보게 되면 원가법으로 적산가액 구하시오. 얘가 뭡니까? 이거 정해법입니다. 그러니까 C, R, N, M만 찾으면 무조건 답이 나와요. 이때 C는 제대로 본 거다. 항상 뭐지? 준공 시점을 계속 고쳐야 됩니다. 이거 자꾸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라지 R은 장가율인데 장가율. 그래서 0 아니면 10% 주거든요. 간단하고요. 경관연수 아시죠? 다음에 전력연수를 집어넣으면 C, R, N만 찾으면 무조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스 봅니다. 박스. 첫 번째, 신축엔 사용 승인 시점. 얘가 바로 준공이죠. 준공입니다. 얘가 몇 년? 2016년 9월 20일이다. 2016년. 다음에 긴 시점은 그로부터 2018년에 되면 18년 9월 20일이죠. 그러면 몇 년 지났다? 2년. 따라서 경관연수 2년. 얘가 2년. 자, 여기서 경관연수가 2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자, 사용 승인 시점, 준공 시점에서 공사비가 얼마? 3억이죠. 그래서 준공 시점에서 공사비가 3억입니다. 준공 시점에 들어온가 얼마? 총 3억입니다. 3억인데 네 번째, 공사비 상승률은 매년 전년 대비 5% 상승했다. 그래 이제 2년 지났잖아요. 2년 동안에 2년 지났잖아요. 얘가 2010 몇 년이죠? 16년. 얘는요 2018년. 그러니까 2년 동안에 매년마다 5% 상승, 또 5% 상승. 그러니까 뭔가, 얘가 뭡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공시가치죠. 일시불의 미래가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성. 이렇게 됩니다. 이때 상승률이 몇 프로입니까? 5%죠. 5%. 5%니까 0.05. 5%니까 0.05가 되고요. 몇 년 뒤? 2년 뒤 2성. 그러니까 이제 1.05의 2성. 이렇게 되면요, 준공 시점을 기점으로 환산했습니다. 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서 제대로 공가하게 되면 어떻게 나왔죠? 자, 준공 시 2년 전에 총 3억 주고 지었는데 이것을요, 기시점을 고치게 되면 매년마다 5%씩 상승했으니까 곱하기 1 플러스 5%씩 0.05의 2승이니까 1.05의 2승이죠. 1.05의 2승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저렴가 계산 끝났습니다. 다섯 번째, 경제적 연수가 총 50년 나왔죠. 50년. 내려가서 감가 수정 방법은 종액법, 공식, 정액법이고, 마지막으로 매수 만료 시 잔존 가치가 없다는 게 장가는 0이다. 다 풀었네요. 이 계산합니다. 1 마이너스 1 장가율은 제로죠. 0. 자, 몇 분의 몇? 50분의 2가 됩니다.
50분의 2가 된다. 그럼 얘는 생략 가능하죠. 이대로 계산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C, R, N, N. 계산만 하면 됩니다. 여기 계산하면요. 317520이죠. 정답 31752000 나옵니다. 정답 4번. 정답 4번입니다. 자, 그래서 17번 문제 보시면서 C, R, N, N을 찾으면 되는데 항상 포인트는 뭐지? 제도분과를 준공 시점에서 기준점을 고치자. 항상 얘가 포인트입니다. 자, 17번 풀었으니까요. 앞에 문제 16번 넘어 16번. 16번 문제 봅니다. 16번. 16번은 뭘 묻습니까? 자, 가격을 구하지 말고 감가수정액을 구하래요. 감가수정. 감가수정액을 구하래요. 자, 복선 가격 구하지 말고 감가수정액을 구하래요. 하면 이제 16번이죠. 16번. 자, 16번째는 감가수정액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요거 아시죠? 원가법은 C 마이너스 DN 이꼴 PN입니다. 요 공식 아시죠? 자, C가 뭡니까? 제조대로 원가. DN은 뭐죠? 감가수정입니다. 얘가 뭐죠? 가격, 복선 가격입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복선 가격 얘를 안 묻고 감가수정 얘를 묻습니다. 얘를 물어볼까? 얘를 묻잖아요. 그럼 결국 이 문제는요. 제대로 원가 요거 구하고 가격 구하면요. 요 사이에 감가격을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복선 가격부터 먼저 구하자. 이거 복선 가격 먼저 구하자. 자, 그래서 일단 복선 가격부터 먼저 구하자. 자, 가격 구합니다. 박스 보세요. 준공 시점은 2009년 6월. 긴 시점은 2014년 6월. 차이가 몇 년? 5년. 5년 지났죠? 그래서 경과연수가 5년 지났네요. 5년 지났다. 세 번째, 기준 시점의 저렴가입니다. 기준 시점의 저렴가. 한번 바로 나와버렸네요. 쉽잖아요, 그죠? 굳이 환산할 필요가 없네요. 얘가 얼마? 5억이야. 기준 시점의 저렴가 5억 쉽게 나왔습니다. 5억이 나왔고. 다음에 물리적 연수가 40년, 경제연수가 30년. 감정평가는 뭐가 중요하죠? 경쟁연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버리시고 경제수명이 30년 해서 경제수명이 얼마? 30년. 마지막으로 감가수정은 정액법에 의하고 내용서 만료시 잔가율은 10%다. 잔가율 10%입니다. 10%. 해서 C, R, N, N 다 나왔네요. 다 나왔습니다. 그럼 계산합니다. 5억. 대입합니다. 1 마이너스 잔가율이 10%니까 0.1. 몇 분의 몇? 30분의 5가 됩니다. 이러면 이제 복선 가격 나오죠. 복선 가격. 복선 가격은 계산하면요. 얼마가 나오느냐? 1억 7천 나옵니다. 볼까요? 이제부터 가격 1천 나왔기 때문에 여기 대입합니다. 복선 가격 얼마? 1억 7천. 제도론가 얼마? 5억. 그럼 중간에 물음표가 얼마가 되죠? 자, 요거 차이가 뭡니까? 3억 3천. 그러면 1억 7천 되겠네요. 1억 7천.
저렴가가 얼마 돼 있죠? 2억이죠, 2억. 그죠? 5억이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5억이 아니고 2억이죠, 2억. 자, 박스에서 저렴가가 얼마입니까? 2억이죠, 2억. 기준 저렴가 2억이다. 자, 2억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저렴가 2억입니다, 2억. 죄송합니다. 2억. 왜 5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2억이다. 저렴가 2억입니다. 자, 2억이니까 2억 곱하기 CRN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정확히 1억 7천 나오거든요. 1억 7천. 그러면 이제 복승가격이 1억 7천 되고 저렴가는 얼마? 2억이니까 요 차이가 강가는요 3억 천 나올 수가 없네, 그죠? 3천이 3천. 따라서 자, 요 차이가 감가 수정액이니까 차이가 얼마? 3천만 원, 3천만 원. 정답은요, 5번이죠. 3천만 원, 3천만 원. 자, 그래서 요 문제 풀다가 저렴가 이제 5억은 제가 오류가 났고요. 요거 이제 2억을 넣게 되면 자, 그대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감가 수정을 묻더라도 일단 저렴가 집어넣고 복선 가격 넣어버리면 요 차이가 바로 감가 수정액이 나오거든요. 간단하게 3천만 원 걸 수 있습니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겼어요. 18번. 원가법으로 자, 적상 가격과시요. 자, 18번 문제 뭡니까? 박스 맨 끝에 보니까 무슨 법? 정률법입니다. 정률법. 자, 정률법 공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정률법 공식. 자, 복선가격 이꼴 CRN승이다. CRN만 구하면 됩니다. CRN. 이때도 저렴가는 준공시점을 기술로 고쳐주고요. 자, CRN승. R은요, 장가리인데 정확히 말하면 얘가 바로 전년 대비 장가리입니다. 전년 대비, 작년 대비 장가리다. 전년 대비 장가리 되고요. 다음에 N승은 경관연수. 그래서 C, R, M만 찾으면 무조건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자, 지금부터 박스 보고요. CRN 구해볼까요? CRN. 자, 먼저 첫 번째 항목, 공사비가 8천만 원입니다. 공사비가 8천만 원입니다. 준공시점의 공사비가 얼마?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근데 준공시점은 2015년 9월 30일이고요. 기시점은 그로부터 2년 뒤죠. 2년 뒤니까 2017년 9월 30일. 경관연수가 2년 나왔습니다. 경관연수가 몇 년? 2년. 나왔습니다. 자, 이때 건축비 지수가요. 2015년 9월은 100이 되고 2년 뒤 2017년 긴 시점이죠. 9월은 125다. 그러니까 중간 시점은 100이 되고 긴 시점은 125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중공 시점은 100이 되고요. 긴 시점은 125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요까지가 바로 긴 시점에서의 저렴가가 나왔습니다. 중공 시점을 계절로 고쳤잖아요. 다섯 번째, 전년 대비 감가율. 이 20%입니다. 자, 전년 대비 감가율은 20%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지금 얘가 뭡니까? 장가율이죠, 장가율. 장가율입니다. 그러면 이제 장가율의 반대말이 감가율입니다. 얘는 숫자 넣으면 쉬워요. 만약 감가율 K가 10%면요. 나머지가 장가율입니다. 감가가 10% 되면 남은 가치가 90% 남았지. 90%. 감가가 20%면요. 20%면 장가는 나머지 몇 프로? 80%. 문제가 없죠. 감가가 30%면요. 장가가 몇 프로? 나머지 70%.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항목 5번째 항목 보면 전년 대비 감가율이 20%입니다. 감가율이 20%면 장가는 몇 프로? 80%. 그래서 장가는 얼마? 80%. 80%. 즉 0.8이잖아요. 다 풀었습니다. 저들은가 구했죠. 83만 원 곱하기 준공 시점을 개인적으로 거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1억이네. 1억. 장가는요. 감가가 20%면 장가가 80%잖아. 얼마? 0.8. 0.8. 몇 성? 2성. 따라서 자, 저렴가 얼마? 1억. 자, 곱하기 자, 장가가 80%죠? 0.8에 몇 성? 2성. 2성. 암산 되죠? 8, 8에 64, 6,400이. 정답 4번 6,400원입니다. 그래서 CRN성. 역시 이 문제 포인트도 뭡니까? 결국 제대로원가를 준공해서 기술로 고치면서 이렇게 고쳐주고요. 감가가 20%면 장가는 80%다 해서 0.8의 2성. 그대로 정답 6,40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기출문제가요. 얘가 29를 기억납니다. 그때 이런 비슷한 문제가 한 문제 나왔는데 결국 정률법은 한 문제 방금 풀었잖아요. 근데 얘는 좀 희박합니다. 희박이에요. 그래서 원래 나온다고 하게 되면 계산 문제는요. 만약 원값에서 묻게 되면 앞에서 봤던 제대로원가 계산 문제를 묻거나 아니면 정액법을 물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만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원가법 마치겠고요. 마치겠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수익하는 법이 있죠.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